네, 그 3번의 대리행위. 자, 이건 대리인하고 상대방과의 관계. 상대방 같은 말 제3자. 항상 대리 공부할 때는 갑을병을 머리에 항상 넣고 시작해야 돼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현명주의라 그랬죠. 자,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본인의 이름으로 계약해야 돼. 이 사람 갑의 이름으로 계약하니까 효과는 다 갑에게 기속한다는 거예요. 이 집을 만약에 1억에 팔았다 그러면 1억 받을 권리, 소유권 넘길 의무가 갑에게 기속하는 거죠. 만약에 거꾸로 이 병의 집을 대신 사줬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받을 권리, 돈 줄 의무가 갑에게 기속합니다. 그래서 본인 이름으로 계약하는 걸 현명주의라 그래요. 현명,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1. 현명주의. 거기 110 제4조 박스 안에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줄거보죠.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 이게 현명이야. 본인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현명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직접 본에 효력 생깁니다. 현명을 했기 때문에 본인에게 권리 의무가 발생합니다. 양걸 1번에 현명주의. 자, 대리행위의 효력이 본인에게 기속하기 위해서는 대리행위 같은 말, 대리계약 당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해야 된다. 양가로 2번 현명의 방법은, 이것도 분료식행입니다. 분료식행위. 자, 우리 대개 이제 우리 회사 생각해 보세요. 갑 주식회사, 우리 명함을 보면 명함이 현명이야. 자, 이 사람이 이제 대표이사라고 하죠. 대표이사, 갑주식. 이렇게 명함해 보면 갑주식회사, 대표이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보통 보면 이 본인의 이름도 적고 대리인 이름도 같이 적는 게 보통이죠, 명함에. 그러나 반드시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자, 이 본인의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현명은. 대리는 안 적어도 상관이 없어요. 보통 적기는 본인 이름, 대리는 같이 적지만 본인 이름만 적어도 본인에게 효과 미칩니다. 본인의 이름만 적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이름을 안 적으면 현명이 아니죠. 자, 이 현명의 방법. 양가로 1번. 현명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제한이 없다. 그래서 분료식행이에요. 분료식. 서면이든 구두로도 할 수가 있고 묵시적으로도 당연히 가능해. 왜? 분료식행입니다. 보통은 본인 갑 주식회사 대리인 을이라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자, 동그라미 2번 조심. 자, 그러나 자, 대리인은 자 조심해야 돼. 대리는 반드시 대리님을 표시하여 의사 표시하는 것은 아니고 가장 중요한 거 본인 명의로도 할 수가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대리인 이름 안 적고 본인의 이름만 적어도 된다 이겁니다. 그 왼쪽 기출 문제 보세요. 왼쪽 바로 기출. 대리인 을이 매매계약서에 본인 갑의 이름을 기재하고, 본인 이름 기재했죠? 현명했네요. 하고 갑의 인장 날인한 때도 본인 도장 찍었죠? 그럼 현명된 거야. 유효한 대리인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옆에 오른쪽 동그라미 3번 조심하세요. 자, 이렇게 하는 건 무슨 대리라 그랬죠? 능동 대리라 그랬죠. 자, 능동 대리 할 때는 대리인이 현명을 해야 돼. 나는 갑의 대리인이다. 근데 수동 대리는 이 병이 하는 의사 표시를 수령만 해주잖아. 수동 대리는 오히려 상대방이 병이 현명해야 됩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 수동 대리는 상대방 병이 나는 갑을 현명해야 됩니다. 자, 동그라미 3 줄고 나가죠. 수동 대리에 있어서는 오히려 상대방 병이 본인에 대한 의사 표시임을 표시해야 됩니다. 이 점을 조심해야 돼요. 수동 대리에서 누가 현명한다고? 상대방 병이 현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 조심하고. 자, 오른쪽 양가로 3번 옵니다. 문제는 이제 현명을 안 했을 때 어떻게 될 거냐? 자, 을이 대리 계약을 하면서 병과 대리 계약을 체결하는데 나는 갑에 대해 현명을 안 했어요. 현명하지 않으면 병은 우리
계약법 갑시다. 그래서 총칙은 항상 물건과 채권법이 되어야 계약이 돼. 자, 이 집은 A가 소유자예요. 자, 갑이 소유자라고 하죠. 갑이 소유자인데 우리 남의 집 매매 계약할 수 있어 없어요? 남의 집 매매 계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랬죠. 유효하다 그랬잖아요. 이거예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럼 현명을 하지 않으면 결국 남의 집 계약이 되죠. 그럼 남의 집 계약이니까 자, 만약에 돈 1억에 팔았다. 돈 누구한테 줘야 돼? 을한테 주고 을은 소유권 넘겨야죠. 똑같은 일인 거야. 이렇게 되면 타인의 권리 매매가 돼. 그러면 을이 효과를 기속받아야 돼. 현명을 안 했으니까. 이해 되겠죠? 현명을 하면 대리가 되는데 현명 안 하면 대리인이 아니니까 얘가 권리 의무를 기속받아야 돼요. 자, 그게 이제 115조입니다. 자, 115조.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 아니한 행위. 자,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때는 그것을 동그라미 크게 쳐.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이게 뭐라고 그랬죠? 자기라 그랬죠. 자기는 조심해야 돼. 자기는 여기 대리인을 의미합니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것으로 본다. 대리인을 위한 것으로 본다. 같은 말, 간주한다. 간주하니까 대리인이 권리 의무를 기속받아야 돼. 자, 바로 외웁니다. 현명을 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 원칙만 기억합니다. 자, 바로 밑에 줄고 나간다. 까만 색깔. 대리인이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간주되므로 고로 대리인 자신이 책임을 부담한다. 대리인 자신이 책임 부담한다는 것은 효과 기속받습니다. 이때 착오를 주장하지를 못한다. 이거 좀 기억해야 돼요. 보세요. 자, 법이 뭐라고 되어 있죠? 현명하지 않으면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간주한다는 100%입니다. 법에서 무엇으로 본다 같은 말, 무엇으로 간주한다, 의제한다, 동의어라고 그랬죠? 여기 됩니다.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이건 100%야. 100%는 고칠 수가 없어요. 고칠 수가 없으니까 을이 이제 100%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되니까 이런 주장을 못 한다는 거죠. 을은 나는 원래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표시하려고 그랬는데 말을 잘못해가지고 그냥 나의 이름만 적었다. 그러니까 의사 표시가 일치다, 불일치다, 착오라고 주장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착오라 주장 못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잘 기억해야 돼요. 자, 대리인이 현명을 하지 않으면 누구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대리인 자기가 책임져 부담합니다.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워낙 자주 나와요. 오른쪽 바로 기출 보세요. 자, 대리인 을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 현명 안 했죠? 누가 책임져야 돼? 대리인 책임져야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의사 표시는 자기 동그라미 쳐. 자기를 위한 걸로 본다. 자기가 누구라 그랬죠? 대리를 위한 걸로 본다. 그래서 대리인이 100% 책임져야 돼. 착오를 주장하지 못한다. 이게 대리인. 자, 밑에 2번에 대리인이 하자. 이게 더 중요해요. 자, 아까 얘기했지만 대리에서는 누가 의사를 결정한다 그랬죠? 본인이 의사 결정한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결정한다 그랬어요? 대리인이 결정한다 그랬죠? 대리인이 자, 조심한다. 아까 얘기했잖아. 극단적으로 우리 집 좀 팔아달라. 얼마라고 얘기 안 했어요. 우리 병한테 나는 현명해야죠. 갑의 대리인이다라고 현명하면서 단돈 1원에 팔겠다고 마음속에 의사결정하고 1원에 팔겠다고 표시했다. 이건 의사표 일치라 그랬죠? 이거 유효해요. 유효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이 의사표시가 107조 비진의 표시냐, 108조 통정의 표시냐, 109조 착오냐, 110조 사기강박이냐, 얘가 선이냐 몰랐느냐, 악이냐 알았느냐, 다 대리인 표준. 왜? 대리인이 의사결정해서 표시하니까 그게 이제 대리행의 하자 얘기입니다.
116조 보세요. 제 박스 제1항 의사 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줄거세요. 의사의 흠결, 의사의 흠결이 107, 108, 109조. 107 비진의 표시, 108 허위 표시, 109 착오. 다음 사기 강박 110조. 또는 어느 사실을 알았거나 알았다 뭐죠? 악이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선의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 유무는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이걸 대리인 표준이라 그래요. 자, 이 원칙 중에 표시하세요. 원칙. 자, 워낙 중요합니다. 자, 동그라미 1번. 대리 행위 같은 말. 무조건 대리에서 행위가 나오면 계약으로 바꾸려고 그랬어요. 대리 계약엔 대리인이 체결하는 것이므로 자, 줄거세요. 대리 계약에서 하자는 대리인 표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설구적으로 나간다. 선의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것. 악이 아는 것. 과실이 있느냐 없느냐. 자, 107 비진의 표시, 108 통정의 표시, 109 착오, 110 사기 강박 등 모두 누구 표준? 대리인 기준 같은 말 표준으로 판단한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 대리인이 의사결정권자니까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전부 대리인 표준. 오른쪽 기출 보세요. 바로 기출. 대리행위 있어서 진이 아닌 의사 표시 몇 조죠? 107조. 107, 108, 109, 110을 나와야 돼. 진통, 작사, 유무, 지침. 인지 여부는 누구 표준이라고?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118입니다. 그런 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 장 넘어갑니다. 큰 파란 색깔 3번 오세요. 3번. 이 안그리 이번 예외 한번 가죠. 예외. 양그리 이번 예외에서 동그라미 3 모아세요. 양그리 이번에 예외에서 동그라미 3번 워낙 중요하다 그랬어요. 기억납니까? 뭐 까먹겠지만 104조 불공정행위에서는 자, 궁박이나 경솔이나 무기업 나왔죠. 이때 궁박은 누구 표준이라고 그랬죠? 본인. 경솔하고 무기업은 대리인 이거예요. 자, 아까 무조건 의사 표시 하자는 누구 표준이라고 그래서 대리인 표준으로 결정한다 그랬는데 폭리행위는 궁박은 본인, 경솔은 대리인. 그래서 이걸 많이 내요. 예외. 자, 동그라미 3번 갑니다. 대리행위가 불공정한 법률에 해당하는지 판단함에 있어 줄거 나가죠. 경솔하고 무기업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궁박은 본인 기준으로 판단한다. 거의 매년 나온다고 봐야 됩니다. 궁박은 본인 기준, 경솔과 무기는 대리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자, 3번 옵니다. 대리인의 능력 117조도 암기돼야 됩니다. 자, 117조 워낙 중요하니까 117조. 자, 대리인의 행위 능력. 대리인은 줄거세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대리인은 아까 잠깐 얘기했어요. 의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까 의사 능력자면 돼요. 15살 이상 되니까 얘는 자, 미성년자나 피한정 의견이나 피성년 의견도 상관이 없어요. 자, 17살짜리도 아버지 어머니 동의 안 받고 대리 계약은 유효해요. 네, 의사 능력만 있으면 되니까. 자, 밑에 의 갑니다. 조심해야 돼요. 자, 그냥 읽어 나간다. 동그라미. 원래는 유효한 법률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는 의사 능력과 행위를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자, 대리 행위에 대해서는 민법 유형문으로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자, 줄거세요. 대리인에게는 행위 능력은 필요 없다. 옆에 적어. 세 개 적어. 미성년자, 피한정 의견인, 피성년 의견인도
단독으로 대리행위할 수가 있다.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미성년자, 약간 도라이, 피한정 후견인. 옛날에는 한정 치전자라고 그랬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또 단독으로 대리행위 할 수 있어요. 대리행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머리 끝에다 미한성으로 해보죠. 미한성도 단독으로 대리행위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최소한 의사 능력은 있어야 돼. 의사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의사 무능력자의 대리행위는 무효입니다. 의사 무능력자 13살짜리 초등학생이 대리계약하면 무효다.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렇게 해놓고 오른쪽 2번 갑니다. 2번에서 동그라미 2번 조금 전에 설명한 거야. 대리인에게 행위 능력이 필요 없다는 의미는, 자, 줄거세요. 제한 능력자도 3명 적어봐. 누구야? 제한 능력자, 미성년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걸 옛날에는 행위 무능력자라 그랬어요. 무능력자가 이름이 바뀌었죠. 제한 능력자. 자,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 동의 없이 유효하게 대리행위를 할 수가 있다. 따라서 대리인의 제한 능력을 이유로, 미한성을 이유로 대리계약을 취소할 수가 없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렇게 되죠. 대리가 아니라 그냥 우리 병과 이 집을 1억에 이제 매매 계약합니다. 얘가 이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 동의 안 받고 매매 계약하면 이거는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좀 배웠죠. 그러나 얘가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대리인으로 했을 때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유효하니까 취소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 자기가 할 때는 그렇지만 대리인이 할 때는, 왜 그러냐면 자, 이 대리 계약 효과는 다 본인한테 기속한단 말이야. 본인한테 권리 의무가 기속하니까 얘한테는 손해가 없어요. 손해가 없으니까 이런 법조문을 준 거야. 만약에 이 조문이 없다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갑이 이 미성년자들, 자, 17살짜리를 채용해가지고 회사가 너 물건 팔아가지고 얘가 손해보면 취소하고 이익보면 취소 안 하면 사람들이 대리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미성년자나 한정치전자나 피성년 후견인이 단독으로 계약해도 값도 취소를 못하고 을도 취소 못하고 병도 취소 못하게 한 거예요.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 옆에 이제 31옆에 나오죠. 본인 갑이나 대리인 을 자신이나 법정 대리인도 누구도 취소할 수가 없어요. 그 점을 조심하셔야 돼. 그럼 바로 옆에 기출 보자. 워낙 자주 나오니까 예외야, 예외. 기출. 대리인 을이 미성년자인 경우 본인 갑은 대리인 을이 제한 능력자이므로 이유로 대리계약을 취소할 수는 있다가 아니라 없다가 돼야죠. 없다. 이렇게 자주 나옵니다. 자, 그럼 대리행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자, 을은, 자, 의사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의사능력자. 의사능력이 없으면 무효란 말이야. 자, 그래서 을이 이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이나 피성년 후견도 단독으로 유효하게 대리계약 할 수 있어요. 그럼 이걸 갖다가 갑이 취소 못합니다. 을도 취소 못하고. 의사능력, 여기 없다. 3살짜리가 3세가 대리계약했다. 이건 무효죠. 자, 그래서 의사 결정 능력이 있어야 돼. 여기까지가 대리행위고, 또 대리행위에서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않느냐 여부, 하자 유무는 대리인 표준입니다. 대리인. 자, 이제 세 번째가 오른쪽 4. 대리의 효과입니다. 대리 효과.
대리권, 정당한 대리권한 이 대리행위, 대리계약, 또는 현명하지 않으면 대리인 자기로 의한 것으로 본다. 마지막 세 번째가 대리의 효과. 이 두 사람이 계약한 것과 똑같이 효과는 갑과 병에게 기속한 권리와 의무. 자, 그러니까 결국은 대리 계약 체결하면 이 사람은 효과를 안 받으니까 이익인 권리도 을에게 발생하지 않고 손해인 의무도 을에게 발생 안 해. 그래서 미성년자라도 단독을 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전부 권리 의무는 다 갑에게 기속합니다. 갑과 병이 계약한 거 똑같은 거예요. 자, 효과 갑니다. 114조 박산의 대리행위의 효력 제1항 대리인이 그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이면 현명한 의사표시는 동그라미 직접 본인에 대해서 효력이 생기면 효력이 바로 권리와 의무입니다. 자, 양가로 1번 대리의 법률 효과의 줄것의 권리 의무는 본인 갑에게 기속합니다. 자, 본질적 법률 효과뿐만 아니라 부수인 효과에 줄거 나간다. 취소권, 해제권, 무효주장권 등 모든 권리 의무는 모두 본인에게 기속합니다. 모든 권리 의무는 다 본인에게 기속해요. 대리 공부할 때는 계약은 대리인이 체결해주고 계약은 대리인 체결해줘요. 계약은 대리인이 체결해주는데 이 계약에서 나온 효과는 전부 본인에게 직접 권리 의무가 기속합니다. 그래서 효과를 기속받는 사람하고 계약 체결하는 사람이 분리되는 게 대리입니다. 자, 양가로 2번 갑니다.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대금 전부를 지급받고, 자, 여기 1억에 팔았어요. 자, 1억에 팔면 병이 갑한테 돈 1억 직접 주면 돼요. 그렇지 않고 대리인이 만약에 중도금이나 잔금을 받으면 이제 딱 받는 순간 갑이 받은 거 똑같아요. 그 병이 잔금 지급했던 을한테 받았는데 갖고 토껴버려서 을이 토껴가지고 갑한테 안 주더라도 병은 다 중불로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아까 수령할 권한이 있다 그랬잖아. 잔금 받으면 갑이 받은 거와 똑같아요. 그게 2번입니다. 대리인 을이 상대방 병으로부터 대금, 잔금 전부 지급받고 아직 본인 갑에게 잔금을 전달하지 않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줄고 나간다. 상대방 병의 잔대금 지급 의무는 이미 변제로 소멸한다. 소멸했어요. 병은 채무를 다 이행한 게 됩니다. 3번 양가로 3 또한 상대방 병의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 자, 병이 채무를 불이행했어요. 자, 채무 불이행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죠. 해제권도 누구한테 기속해? 갑이 해제권. 갑이 해제해야죠. 갑이 해제해야지. 을은 해제권이 없어요. 모든 권리는 갑에 기속하는. 갑이 해제해야지. 을은 해제권이 없다. 상대방 병에 채무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도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제할 수가 없다. 누가 해제해야 돼? 본인 갑이 해제해야 돼. 본인 갑이 해제해야 됩니다. 해제권도 갑에게 기속해. 그러니까 모든 권리 의무는 다 갑에게 기속해요. 갑과 병에게. 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양가로 4번 나아가 상대방 병이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대리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쪽에서 채무 불이행이죠. 이쪽에서 채무를 불이행하면 또 병이 해제하죠. 병이 해제하면 원상회복은 이렇게 해야죠. 이 원상회복은 갑과 병이 원상회복해야 됩니다. 권리 의무. 해제하면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 의무도 의무니까 본인 갑과 상대방 병이 부담합니다. 마지막 5번도 마찬가지. 또한 위 4번의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도 의무니까 본인 갑에게 기속하므로 상대방 병은 본인 갑에게 손해배상 청구해야 한다. 대리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다.
여러 가지 효과는 다 갑과 병이 받아요. 이 대리는 계약만 체결할 뿐이지 아무런 권리 의무를 받지 않습니다. 아무런 권리 의무 안 받으니까 미성년자도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른 손해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대리는. 그래서 권한이라 그러잖아요. 권한. 자, 갑을 대신해서 계약을 체결할 권한일 뿐이지 아무런 이익도 권리도 의무도 불이익도 없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고 다음 장 넘어가 봅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문제 나온 거 한번 보죠. 다음 장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예제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장 예제. 갑은 자신의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조금 어려웠던 문제인데 X 토지를 매도하기 위해 을에게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을은 갑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현명했죠. 현명하고 X 토지에 관해 병과 매매계약 체결했다. 틀린 거. 이 정당한 유권 대리네. 그죠? 대리. 자, 갑은 을에게 대리권 수여했고 현명했어요. 현명해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대리계약. 자, 그럼 효과는 갑하고 병이 효과 다 받겠죠. 권리 의무는 다 갑과 을에게 기소합니다. 자, 가보자. 문제 1번. 자,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 매도 대리니까 상대방 병으로부터 매매계약에 따른 중도금이나 잔금 수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정확하죠. 2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네요. 조금 전에 풀었던 거네. 병이 해제하면 원상회복은 갑과 병이 해야죠. 병은 또 을에게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가 있다. X죠. 손해배상은 의무니까 갑에게 청구해야죠. 을에게 청구할 수는 없다. 을은 권리 의무가 없잖아요.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는 없고 갑에게 청구해야 됩니다. 갑에게 청구해야 한다. 답이 2번이 되네요. 3번. 병의 채무불이행이 있는 경우 대리인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죠. 없다. 갑이 해제해야 돼요. 무조건 권리 의무는 본인 갑에게 기소합니다. 4번. 병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 해제로 인한 권리 의무 원상회복 의무는 갑과 병이 부담한다. 정확하고. 5번. 만약 갑이 매매계약 체결과 이행에 관해 동그라미 치세요. 포괄적 대리권 나왔죠. 포괄적 대리권 나오면 기한 연기해 줄 권한이 있다 그랬죠. 포괄 대리권에 수여된 경우 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약정된 매매대금 지급기를 연기해 줄 권한도 가진다. 뭐 이런 식으로 출제가 돼요. 항상 대리는 이 갑을 병으로 나온다는 머리 항상 그래야 돼. 대리 공부할 때는 본인 갑, 대리인 을, 상대방 병, 가장 중요한 대리인 을이고 얘는 권리 의무는 다 갑에게 기소해. 자, 여기까지가 유권 대리입니다. 자, 그 다음 복대리가 하나 나오는데 복대리는 개념을 잘 봐야 돼요. 이거는 개념. 자, 복자 앞에 충자 넣어서 기억하세요. 충복대리. 충복대리로 공부하는 게 편합니다. 충복대리. 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다단계가 이 복대리를 사용하는 다단계 판매. 다단계. 자, 갑이 본인. 자, 을이 대리인. 자, 대리인 조심합니다. 대리인이 선임합니다. 이제 복대리인 될 사람이야. 복대리인 A로 하겠습니다. 자, 대리인이 조심할 게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본인 이름이 아니라 대리인 이름으로 선임을 합니다. 이렇게 선임할 때는 대리인 을의 이름으로 선임해요. 딱 복대리인 A 보고 선임합니다. 자, 갑은, 자, 을은 갑이 선임했죠. 이렇게 수권행위로 선임. 이것도 을의 수권행위로 A에게 선임해요. 그러면, 자, 을은 갑의 대리인 맞죠? 갑이 선임해. 을은 요 사람이 선임했으니까 을의 대리인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본인의 대리인. 둘 다 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 복대리인, 중복대리인도 본인의 대리인이야. 본인의 대리인이 중복됐다 생각하세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또 기본 개념을 잘 알아야 돼. 본인이 선임한 게 아니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이 복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야. 복대리 또 복복 대리인 뭐 여러 명 선임할 수도 있어요. 그럼 대리인도 자 본인의 대리니까 병과 계약할 때 현명을 누구를 현명하죠? 갑을 현명해서 대리 계약하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병과 계약할 때 본인의 대리니까 A도 갑을 현명을 해. 이걸 많이 내요. 을을 현명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갑의 대리인 2명이야. 중복 대리인이야. 그러면 이 대리인이 대리게 하거나 복대리인이 대리게 하거나 복복 대리인이 하거나 복복 대리인이 대하면 전부 효과는 본인한테 기소하는 이게 다단계예요. 네? 이 다단계가 복대리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복대리는 다 본인의 대리인. 또 이런 거 잘하는 게 변호사들이잖아요. 내가 을을 변호사로 선임했는데 갑자기 가보니까 이 사람 연세 좀 있어요. 한 60세인데 한 30대가 와서 나를 대리하고 있는 거야. 이게 새끼 변호사라 그래. 새끼 변호사. 이게 복대리입니다. 복대리. 새끼 변호사들 복대리. 복대리. 변호사들 많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냐 법정 대리인이냐 가장 큰 차이. 이겁니다. 자, 임의 대리인 원칙은 복임권이 없어요. 원칙은 복대리인 선임권이 없습니다.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법정 대리인. 왜 그러냐면 법정 대리인은요 사임을 마음대로 못해요. 얘가 만약에 3살짜리 애야. 3살짜리 애인데 어머니 애가 가가지고 야 나 너의 어머니 건 사퇴한다. 얘는 울어버려요. 이 법정 대리는 사퇴가 안 되니까 언제나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어요. 임의 대리는 사임의 자유가 있잖아. 나 사임하겠다 자유가 있어요. 원칙은 복임권이 없고 뭐 예외적으로 2가지만 있어요. 요걸 이제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죠. 자, 그러면 자 저 왼쪽에 그림 보지 마세요. 이 그림은 머리 아파요. 이렇게 하세요. 오케이. 갑이 본인, 을이 대리인, A가 복대리인, B는 복대리인, 복대리인. 자, 오른쪽 갑니다. 양말 1번. 복대리인 조심해야 돼. 양말 1번. 복대리인은 중복대리인은 대리인이 자 대리인 을 적어 을이 대리인 자신의 이름으로 이게 포인트야. 대리인 자기 자신의 이름으로 을의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본인의 대리인 이게 포인트야. 대리인이 자기 이름으로 선임했는데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다. 예컨대 조금 설명한 거죠. 갑의 대리인 을이 A를 갑의 대리인으로 선임한 경우다. 자, 양말 2번. 복대리인도 법률행위를 대리한 대리인이야. 대리인인데 본인의 대리인입니다. 본인의 대리인 아닙니다. 본인의 대리인. 자, 그 다음 양가로 3번 내로 양가로 3번. 복대리인은 대리인 선임했는데 주가 누구의 대리인이라고?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이걸 장난을 많이 쳐요. 본인 갑의 대리인. 이게 29, 30, 31, 32, 33 매년 나오잖아. 잘 틀립니까? 따라서 복대리는 자 본인의 이름 갑의 이름만 현명하면 되고 대리인 이름은 현명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 복대리인이 이 대리 계약할 때 본인 갑의 이름을 현명하는 것이지 을의 이름 현명하는 게 아닙니다. 본인의 대리인이니까. 자, 양가로 5번 또 복대리인의 선임 즉 수권행위에 의해 대리되므로 언제나 자 조심해야 됩니다. 이 복대리는 100% 임의 대리인이야. 100% 임의 대리인. 자, 이 임의 대리인 선임에도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 선임에도 법정대가 임의 대리인입니다. 복대리는 법정 대리인이 없어요. 항상 수권행위로 성립하니까 복대리는 100% 임의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는 존재하잖아요. 자, 오른쪽 기출 한번 보죠. 네, 기출. 복 대리는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습니까? 맞죠, 그죠? 본인 갑의 대리인이다. 두 번째 기출. 복 대리는 본인의 대리인과 동시에 대리인의 대리인이다. 틀렸죠? 뭐가 틀렸어요? 본인의 대리인이다. 대리인의 대리인이 아니야. 다음 세 번째. 복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누구 이름으로 대리한다 그랬어? 본인 이름으로 해야죠? 대리인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으로 법률행위를 해야 됩니다. 본인의 이름, 본인을 현명해야 돼. X. 네 번째, 복 대리는 그 권한 내에서 대리인을 대리한다. 틀렸죠? 뭘로 바꿔야 돼? 본인을 대리한다.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제 복 대리에서는 그 개념 가지고 장난을 많이 쳐요. 자, 문제는 2번에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자, 밑에 이제 과 책임 120조 갑니다. 제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자, 항상 우리는 민법은 항상 여기 이제 박스가 여기 이제 법 조문이란 말이야. 법 조문하고 판례가 거의 여기서 한 50% 나오면 판례가 한 50%, 여기서 40% 나오면 여기서 한 60%, 이 정도 나와요. 4대 6 아니면 5대 5입니다. 항상. 그리고 만약에 판례가 60% 나와도 조문을 모르면 판례가 암기가 될 수가 없어요. 법 조문, 이걸 해석한 게 대부분 판례니까 먼저 조문이 정리가 돼야 돼요. 자, 120조. 임의 대리인의 복임권. 대리권이 법률행위, 법률행위 바로 수권행위입니다. 대리권이 수권행위에 의해 부여된 경우에 대리는, 여기까지 줄이면 임의 대리는 이런 뜻이야. 임의 대리는 두 가지 예외. 원칙은 복임권이 없지만 예외 두 개 갑니다. 본인의 성락에 동그라미, 성락이 있거나 부득이한 사유, 부득이한 수 있는 데가 아니면 복대리인 선임하지 못합니다. 원칙은 복임권이 없는데 본인의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 본인이 성락을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 이때만 복대리인 선임권이 있어요. 자, 121조 선임했을 때 책임입니다. 제1항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조는 120조 요거죠.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한 경우에,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서 임의 대리인이 복대리인 선임한 때는 본인에 대하여 줄거보죠.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있다. 원칙만 기억합니다. 과실 책임이야. 선임을 잘못한 과실, 감독을 잘못한 과실이 있을 때 책임이 있습니다. 오케이, 양가로 1번 내려와서 복대리인의 선임권을 줄여서 복임권이라고 그래.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는 권한. 동그라미 1. 임의 대리인은 본인의 신임, 신뢰에 의해서 선임된 대리인을 주거는다. 임의 대리인은 원칙은 복임권이 없다. 다만 두 가지. 본인이 선임해도 좋다고 성락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만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다. 그 부득이한 사유 줄거세요. 이 부득이한 사유는 우리 중병, 질병이라 생각, 암에 걸렸다. 이런 질병, 중대한 병에 걸렸을 때 이런 거죠. 성락이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만 선임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장 넘겨보시죠. 자, 넘겨보시면 양가로 이번에 책임 갑니다. 책임. 양가로 책임. 임의 대리인이 두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본인 성락에 의해서 복대리인을 선임한 경우에는 과실 책임진다 그랬죠? 복대리인에 대해서 선임을 잘못했거나 감독을 잘못한 과실 책임을 진다. 과실 책임진다는 거예요. 과실이 있을 때는 책임져야 돼. 그 다음 동그라미 3. 법정 대리인의 복임권과 책임.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선임할 수 있는데 책임이 무거워. 무과실 책임이야. 무과실. 자, 122조 보세요.
법정 대리는 그 책임으로 즉 무과실 책임으로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무과실입니다. 무과실. 양가리를 복대리인 선임권. 법정 대리는 제한 없이 항상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친권자는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가 있다. 양가리 책임은 무과실입니다. 법정 대리인은 복임권이 제한 없이 인정되면 책임도 줄고 책임이 가중 무거워서 복대리인 선임 감독에 대해 과실이 없더라도 100% 모든 책임을 진다. 즉 무과실 책임집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복대리인 선임하면 선임 감독상 과실 책임만 집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선임했을 때는 책임이 조금 가벼워져서 선임을 잘못한 과실, 감독을 잘못한 과실 책임만 진다. 자, 4번 복대리인의 지위 갑니다. 자, 123조 박스 안에 갑니다. 제1항 복대리인은 그 권한에 줄거서요. 누구를 대리한다고? 본인을 대리합니다. 본인을 대리한다. 그 다음 동그라미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해서 대리인과 똑같은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다.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가서 5번 복대리권의 소멸도. 자, 복대리권도 자, 본인이 사망하면, 자 보세요. 본인 사망하면 대리권이 소멸하잖아. 대리권 소멸하면 복대리권 당연히 소멸합니다. 그렇게 기억하면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 복대리는 본인이 죽거나 대리권이 소멸하거나 하면 복대리권 소멸. 또 복대리권 소멸 사유 있죠. 자 봅니다. 양걸 1번 복대리권도 대리권의 소멸 사유 거리고 본인의 사망 잘라주고 복대리인의 사망, 복대리인의 성렬견 개시 파산으로 소멸합니다. 다음 양가로 3번. 자, 그리고 복대리권은 대리권의 존재에 의존함으로 또 줄었죠. 대리권이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합니다. 왜? 대리인이 선임했으니까. 자, 밑에 예제 문제 한번 보세요. 자, 예제 문제 1번 복대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 1번 복대리는 누구의 대리인이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맞죠? 본인의 대리인이다. 본인의 대리인. 2번 임의 대리는 본인의 성락을 얻어 복대리인 선임했네요. 그러면 무슨 책임지죠? 과실 책임져야죠. 본인에 대해서 그 선임 감독에 관한 책임이 없다가 아니라 있다죠. 있다. 답이 2번이네요. 답이 2. 이렇게 잘 냅니다. 다음 3번. 대리인이 복대리인을 선임한 후 사망했네요. 대리인이 사망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겠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대리권도 당연히 소멸한다. 다음 4번 아직 안 배웠지만 복대리인의 대리행위도 대리행위니까 당연히 표현대리도 적용이 돼요. 표현대리 규정은 적용될 수가 있다. 5번 법정대리인은 언제든지 선임할 수 있죠. 법정대리인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언제든지 복대리인 선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유권대리예요. 유권대리. 자, 다음 장 넘겨보세요. 그러면 다음 장 넘겨 뭐가 나옵니까? 이제 유권대리 반대말 무권대리가 나오겠죠? 무권대리 나옵니다. 이건 조금 쉬었다 하도록 하죠.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